심장 판막 수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에는 승모 판막, 대동맥 판막, 삼천 판막 등 4개의 판막이 있는데 피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하고 거꾸로 흐르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판막에 병이 생기면 심장 내에서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결국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약물의 발달로 판막에 병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지만 환자분과 같이 판막에 병이 심한 경우는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록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판막에 병이 심한 경우에는 늦기 전에 조기에 심장 수술을 시행받아서 심장 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반드시 예방해야만 합니다. 판막 수술 방법으로는 성형술과 치안술이 있습니다. 성형술은 환자 자신의 판막을 그대로 살려서 판막을 고치는 것이고, 치안술은 환자 자신의 판막을 제거해내고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성형술이 치안술보다 심장 기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성형술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지만 환자 판막이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성형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치안술을 시행합니다. 수술 전 시행한 초음파 등의 검사 방법으로는 성형술 가능 여부를 100%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수술장에서 심장을 열고 수술 집도의가 직접 판막을 보고 분석한 후에야 수술 방법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동맥 판막의 경우 치안술로만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성형술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치안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두 종류의 판막 중 하나를 결정하여 치안해야 합니다. 금속 판막으로 치안할 경우에는 한 번의 수술로 평생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 평생 동안 하루에 한 번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하며 간혹 항응고제가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는 출혈이나 판막 고장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예민한 환자의 경우에는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조직 판막으로 치안할 경우에는 수술 후 처음 몇 달간만 항응고제를 복용한 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지만 그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의 경우는 조직 판막이 권장되고 있으며 만 65세 미만의 젊은 환자의 경우는 금속 판막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판막 종류 결정은 나중에 의료진이 직접 수술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시간은 평균 4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술 전후 준비 시간까지 합치면 수술방에서 약 6시간 정도 머물게 됩니다. 수술을 다 마치더라도 마취를 계속 유지한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로 이동합니다. 보통 수술 후 하루 동안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게 되며 회복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면 수술 다음날 아침 인공호흡기를 몸에서 제거합니다. 중환자실에서는 3일 정도 치료받다가 일반 병실로 전실하게 되며 퇴원시까지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평균적인 회복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환자에 따라서는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며 수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매우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라스 병원은 1956년 국내 최초로 심장 판막 수술을 시행한 이래로 6,000례 이상의 판막 수술을 시행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심장 수술 병원입니다. 풍부한 경험, 높은 수준의 뛰어난 의료진, 그리고 세계적인 병원과 비교해서도 손색 없는 높은 수술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수술은 매우 정교한 고난이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수술로서 어느 정도 수술의 위험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술 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병증 중에서도 심각성이 높아서 사망과 연결될 수 있는 최악의 합병증 및 후유증만을 선별적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심장 판막 수술을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복잡한 인공심폐기를 가동시키고 심장 박동을 멈춘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지만 드물게는 전신 염증 반응에 의한 다장기 기능 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 수술 직후에 심장 기능은 10에서 30% 정도 감소하게 되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따라서 중환자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심장 기능을 도와주는 약물을 쓰게 되며 드물게는 필요에 따라서 심장 기능을 도와주는 기계 보조 장치를 쓰기도 합니다. 심장 기능이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서 약물을 서서히 줄여나가게 되지만 심장 기능이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심장 수술 후에 부정맥이 잘 올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란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박동하는 것을 말하며 부정맥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심장 수술 후 발생하는 부정맥은 대부분이 약물로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지 못하는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드물지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심장이 매우 느리게 뛰는 서맥이 발생하면 드물지만 인공심박동기 삽입을 위한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시술이나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극히 드문 합병증으로 판막 수술 이후에 심실이 파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술 후 폐 기능의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폐렴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한 폐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장기간의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기관지 절개술을 시행하여 절개 부위를 통해 인공호흡기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 수술 후 뇌졸중의 가능성은 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수에서는 치료 후에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식 저하나 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아서 향후 재활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내사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 수술 후에는 피가 많이 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약물 치료와 수혈을 통해 지혈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처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가 많이 나는 경우 다시 가슴을 열고 피나는 부위를 수술적으로 지혈을 시켜야 합니다. 출혈로 인한 재수술 가능성은 10% 정도입니다. 보통 수술 후 24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심장 절개 부위 등이 서로 아물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량 출혈로 인한 재수술 가능성은 희박하게 됩니다. 수술 후 영양 섭취나 운동량이 부족한 경우 상처가 아물지 않고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소독하고 치료해서 다시 꼬매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간혹 수술을 위해서 절개하였던 흉골이 아물지 않고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종격동염이라고 하며 발생 가능성은 1% 정도이지만 사망 가능성이 20에서 30%로 매우 높기 때문에 수술 후 영양 섭취나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비만이신 분들의 경우에 상처 감염이나 종격동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당 조절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후 콩팥의 기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소변을 만드는 중요한 장기인데 그 기능이 많이 감소하는 경우 투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석이란 인공적으로 소변을 만들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일시적으로 투석을 시행하게 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투석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면 내시경 치료라든지 드물지만 개복수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황달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해야 하며 간에서 응고인자가 생성이 안 되어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몸에 균이 퍼지는 폐혈증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치료에도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을 완벽하게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수술했던 판막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은 1분에도 60에서 100회 박동하게 되고 1년에 무려 5천만 번의 박동이 쉼없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움직이는 장기이기 때문에 수술했던 판막이 뒤늦게 망가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술 후 5년 안에 약 1%의 환자에 한하여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료진이 직접 설명해 줄 것입니다. 비록 심장 수술이 고난이도의 어렵고 힘든 수술이라 할지라도 저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심혈관외과는 세계적인 병원과 비교해서도 손색 없는 높은 수술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자타공인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할 것입니다. 긴 시간 설명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